선생님, 입이 튀어나와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요. 입술 힘도 너무 들어가는데 이게 돌출입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 내용이 돌출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즉,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 힘을 주어야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돌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코끝과 턱끝을 이렇게 일치시켜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입술이 닿지 않는 경우 돌출이 아닌 거거든요. 돌출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됐을 때 입술이 이 손가락에 닿게 돼요. 이걸 우리가 돌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위아래 입술이 벌어져 있거나 입을 다물려고 하면 힘을 줘야 되는 경우, 호두씨 주름이나 복숭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고도 얘기해요. 아니면 이제 손가락을 코끝에 대어서 입술이 닿는 경우죠. 그런 경우를 이제 전형적으로 돌출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 치아는 가지런한데 입이 나와 보여요. 치아 문제 없는 돌출입도 교정으로 해결되나요? 치아는 가지런한데 라고 하는 것은 삐뚤삐뚤하거나 치아가 벌어져 있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즉, 이 경우를 골격성 돌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성 돌출의 경우에는 치아가 뻗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치아는 가지런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경우에 골격성 돌출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 골격성 돌출의 경우 우리가 수술 교정도 할 수도 있고 발치 교정, 즉 치아를 빼서 앞니를 넣어서 하는 교정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치열을 다 뒤로 보내서 하는 교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정밀 검사를 통해서 부조화의 범주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원장 선생님들이 가이드 하는 대로 치료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입을 항상 벌리고 자요. 돌출입과 관계 있는 건가요?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빠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빨게 되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당연히 아래턱이 내려오고, 입을 벌리고 자는 행위가 손가락을 빠는 행위가 제가 비교적 비슷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자는 거는 턱이 벌어지죠. 혀는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악 턱뼈의 그 평평한 부분에 혀가 받쳐져 있지 않아서 턱 성장을 촉진시키지를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상악궁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상악궁이 좁아지면 당연히 이 부정교합이 생겨서 윗턱이 이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아래턱은 또 더 후방으로 후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 또 다른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호흡을 한다든지 편도가 부어 있거나 혹은 이제 코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즉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편도가 정말 부어서 문제가 있다면 편도를 이제 자르는 그런 어떤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호흡이 있어서 비염이 너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치료가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비인후과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악궁을 확장시키는 치료와 함께 교정을 한다면 돌출입 교정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항상 벌리고 자요 라고 했을 때는 돌출의 경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기를 권합니다.